9월 18일 부경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요일 부산 경마 예상을 참 오랜만에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게을러서 그렇죠.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오랜만에 일요일 부산 경주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경 경마는 전체 6경주가 이제 시행이 됩니다. 자, 부경 1경주 국산마 6등급 2세 루키원 별정 A 12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출전하는 2세 마필들은 글쎄요. 이렇게 발전 기대치가 막 높고 이런 마필들은 솔직히 보이진 않습니다. 좀 평범한 가운데 데뷔전에 좀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들도 좀 있고요. 지금 데뷔전을 나오는 마필도 있습니다. 자, 일단 관심 막건들이 좀 외곽에 포진을 해 있는데, 일단 이번 경기에 이 9번마 썬더퓨리, 11번마 아델 호랑이, 12번마 마더 마운틴이 직전 데뷔전에서 좀 아쉬운 승부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이 9번마 썬더퓨리는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순발력과 마지막 탄력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거기에 이 조교시 모습도 상당히 좀 좋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어쨌든 실전 경험이 한 번 있다라는 거는 상당한 장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11번마 아델 호랑이도 많은 인기를 모을 것으로는 보이는데, 자, 직전 경주 데뷔전에서 이제 3착을 차지를 했었죠. 근데 생각보다 출발이 그렇게 매끄럽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3착을 차지하기는 했는데, 솔직히 그 2착을 차지한 마필과 착차가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의미 있는 3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입상에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착승권에 들어왔다. 이거는 좀 높게 봐줘야 될 것 같고요. 12번마 마더 마운틴이 지금 최외곽에 포진을 하고 있는데, 자, 이마필도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은 보이고 있는데, 이번 경주에서는 전개가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외곽에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좀 인기권의 마필들이 대부분 다 선의권의 마필입니다. 자, 1200m 경주, 루키 경주에서 그렇다라면 과연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뭐냐인데, 일단 그 사전 예상 그 인기도를 보면요. 이 5번마 원더풀 바우가 이제 데뷔전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좀 순발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주행 심사에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좀 입상권이 기대되는 마필들이 외곽에 있다라 그러면 5번마 원더풀 바우 입장에서는 아마 그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데뷔전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마필이 선행에 성공을 한다면 마지막까지 버틸 가망도 높습니다. 근데 이 신마들의 문제가 선행을 못 갔을 경우, 특히 주행 심사에서 선행을 가고 이제 좋은 성적을 거뒀던 마필들이 데뷔전에서 초반 스타트 불안으로 초반 스타트가 안 될 경우에 뒤로 처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5번마 원더풀 바우는 장래 기대치는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인데 과연 초반 스타트가 될 것이냐가 문제고요. 안게이트에 있는 2번마 파워 사운드도 이제 조인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역시 선행 승부를 좀 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제 기본 능력에 있어서는 과연 통할 수 있는 걸음이냐라고 했을 때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자, 제가 이번 경주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말이 10번마 아임킹이즈입니다. 이마필이 7월달 데뷔전을 치르고 지금 출주 주기가 상당히 좀 길어졌습니다. 길어졌는데 데뷔전에서 약간 스타트가 안 되면서 경주를 좀 망치고 말았죠. 그리고 기록도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 이번 경주에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마땅한 선행마가 없는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데뷔전을 치르는 2번마 파워 사운드나 5번마 원더풀 바우 정도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실바 기수가 초반에 강하게 승부를 한다면 저는 이 10번마 아임킹이지가 기습 선행을 좀 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습 선행을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좀 마지막까지도 좀 버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좀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10주 만에 나왔다라는 불리함은 좀 있지만 조교 상태는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이렇다라면 마필의 변화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번 경주는 좀 인기마가 선전을 할 수 있는 구도이기는 한데 과연 전개에 있어서 어떤 마필이 선행을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승부는 많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5번마 원더풀 바우, 9번마 썬더 퓨리, 10번마 아임 킹이지, 11번마 아델 호랑이,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부경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출전하는 마필들이 대부분 다 기복마들입니다. 그리고 부진마들이기 때문에 믿고 베팅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보이지는 않는 경주고요. 특별한 선행마도 별로 그렇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전개도 좀 오리무중이 될 가망이 높은데 저는 그래서 지금 보여준 걸음이 많은 마필들보다는 좀 보여줄 걸음이 남아있는 그런 마필들한테 더 눈길이 갑니다. 자, 일단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마필은 5번마 닥터페로입니다. 자, 이 마필이 500km가 넘어가는 거구의 마필이죠. 거구의 마필이고 콩코드 포인트의 자마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좀 마필이 아직까지는 좀 둔탁해 보이는 그런 마필이고요. 8월달 데뷔전에서 아예 뭐 스타트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탄력은 좀 보여주기는 했지만 초반에 이 1000m라는 거리에서는 보여줄 게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뒤에서 놀다가 끝나고 말았는데, 자, 최시대 기수로 기술을 변경을 시켰고요. 경주 거리가 1300m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2세 말에 1000m 한 번 뛰어본 경험 있는 마필로 1300을 왔다라는 거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 닥터페로에 뛰는 이 주행 스타일로 봤을 때 저는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는 마필이고요. 이제 슬슬 이 조교시 모습이 체형이 좀 잡혀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이번 경주가 발빠른 선행마가 없는 경주,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빠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좀 스타트가 조금 안 된다 하더라도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한 번의 취입 타이밍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마 닥터페로 어쨌든 보여줄 걸음이 좀 더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이 닥터페로의 전개가 좀 좋아 보이고요. 어쨌든 이번 경기의 최고 인기만은 아마 8번마 골든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마필도 계속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착승권 언저리에서 계속 이제 승부를 하면서 계속 인기권의 마필인데 솔직히 직전 경주죠. 8월 26일 경주가 조금은 아쉬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외곽 게이트에서 좀 어려운 승부를 하기는 했는데,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이제 선취입이 다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질 않다. 다시 말하면 임팩트가 없고 조금 밋밋한 마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이 편성에서는 8번마 골든 포인트가 그래도 나름 좀 강편성에서 싸웠던 경험도 좀 갖고 있고 어쨌든 선의권에서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를 했을 때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전개상 좀 유리해 보이고요. 이번 경주에 인기마가 될 1번마 할라백두나 2번마 이터널 에이스, 저는 솔직히 이 두 마필에 대한 믿음이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자, 할라백두가 지금 6번을 나와서 2착 1번 한 게 단데 직전 경주였거든요. 직전 경주 이제 이용락 신인기수가 기승을 하고 2착을 차지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의 경주를 보면 할라백두가 뭐 잘 뛰었다라기보다는 나머지 마필들, 그러니까 편성이 좀 허접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번 경주 편성도 강편성은 아니죠. 허접하죠.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게 있고 이 마필이 기습선행을 지금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는 못할 것 같고요. 자, 2번마 이터널 에이스는
글쎄요. 뭐 설명을 할 게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뭐 이런 마필이 들어올 수도 있죠. 입상에 성공할 수도 있기는 한데 저는 마땅히 이 마필을 놓고 어떤 특징이 없기 때문에 추천을 하긴 좀 어렵고요. 차라리 저는 이 4번마 인세이셔블, 이 마필도 지금까지 이제 두 번을 뛴 마필입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뛰고 43주, 그러니까 장기 휴양을 한 마필이죠. 거의 한 10개월, 11개월 만에 지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현재 편성에서 봤을 때 선행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인세이셔블이 만약에 초반에 선행에 성공을 한다면 뒤에서 따라잡을 마필도 없어요. 물론 신마가 거의 1년 만에 출전을 했다. 그럼 뭐 데뷔전을 치르는 거는 거의 비슷한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강하게 보기는 어렵지만 편성 자체가 선행마가 없는 편성에서 만약에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좋은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앞선에서 1번마 할라백두와 4번 인세이셔블이 선행 승부를 할 것으로 보이고 8번마 골든 포인트가 어느 지점에서 선행마들을 압박할 것이냐고요. 5번마 닥터페로의 마지막 바닥 추입이 될 것이냐. 저는 이 승부로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1번마 할라백두, 4번마 인세이셔블, 5번마 닥터페로, 8번마 골든포인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상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인기마 선에서 끝날 가망이 높기는 한데 인기마들은 완전히 혼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마필을 좀 과신하는 그런 추리보다는요. 좀 마필들의 상태를 좀 면밀히 좀 파악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과연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자, 기본적으로 지금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 전개를 보시면 이 3번마 아티스갈, 8번마 그래핀 퀸, 11번마 투투코인 이렇게 세 마필이 선행 경합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요. 7번마 아트켈리 그리고 10번마 슈퍼크랙이 이제 선의권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있는 1번마 이글스타가 직전 경주처럼 외곽에서 직선주로 외곽에서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승부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는 마필들 중에서 11번마 투투코인은 아무래도 외곽에 있다라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강력한 뭐 순발력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그 승문한 이후에 계속해서 좀 고전을 하고 있는데 앞선에 나가도 마지막 끝걸음이 그렇게 살아나지를 지금 못하고 있고요. 8번마 그래핀킹은 직전 승군전에서 무너졌죠. 무너졌는데 기본적인 걸음은 좀 갖고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선을 나갔을 때 조금은 더 뛰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서강주 기수로 기수가 교체가 되면서 감량에 이점을 안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단거리 경주라면 수습 기수라 하더라도 감량에 이점이 있고 선행을 갈 수 있다. 그리고 직전에는 11번 외곽 게이트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8번 게이트 조금은 더 나아졌기 때문에 강하게 선행 승부를 한다면 그래핀킹이 국산마 5군 승군 이후에 첫 번째 입상을 좀 기록할 수도 있는 그런 경주로 보이는데 문제는 3번마 아티스갈입니다. 자, 이 마필이 최근의 경주를 보시면 아예 앞에 붙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마필은요. 좀 앞선에 붙였을 때 조금은 더 힘을 내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아주 끈기 있게 뛰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 게이트가 상당히 좀 유리해졌고 어떻게 보면 좀 손쉬운 선행을 좀 갈 수도 있는 찬스를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번마 아티스갈이 초반에 과연 어떤 승부를 할 것이냐인데 스타트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만약에 스타트만 제대로 끊어낼 수 있다면 저는 마지막까지도 좀 끈끈하게 버틸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출주 주기가 지금 2주 만에 출주를 하고 있다. 이 뜻은 직전 경주가 좀 아쉬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왜 2주 만에 출주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편성 자체로 봤을 때는 아티스갈이 좀 유리한 전개가 가능한 그런 편성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최고의 문제 마필은 7번마 아트켈리입니다. 자, 이 마필이 기본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여기에 나와 있는 12마필 중에서는 저는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직전 승군전이 좀 휴양을 하고 나온 경주였죠. 한 5개월 만에 휴양 복귀전이 승군전이었습니다. 편성이 뭐 그렇게 막 강한 그런 편성은 아니었지만 그런대로 이제 중급 정도 되는 편성이었는데 인기 1위 마필이었어요. 근데 스타트가 안 됐습니다. 이제 김혜선 기수가 초반에 이제 스타트를 할 때 약간 덜컹하면서 스타트에서 좀 미스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 경주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마필은 선위권에서 차분히 따라가다가 마지막 한 발을 쓰는 마필이고요. 마지막 추임 능력과 막판 탄력은 상당히 탁월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도 어차피 앞선의 마필들을 보내놓고 김혜선 기수가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저는 마지막 한 발은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직전 경주처럼 만약에 좀 늦발을 하면 좀 어려운 승부도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10번마 슈퍼크랙은 직전 그 1300m 경주에서 3착을 차지하고 승군을 한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승군전이기 때문에 이제 3km의 감량 이점을 안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조금 밋밋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있거나 뭐 이렇지는 않은데 막판 탄력이 좋을 때는 상당히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마필이 힘을 못 쓰는 그런 마필이다 보니까 크게 믿음이 가지를 않습니다. 자, 문제는 1번마 이글스타죠. 제가 직전에 이 이글스타가 비인기권의 마필일 때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때 추천을 드렸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최은경 기수가 이런 스타일, 이런 질주 스타일의 마필을 기승을 잘 하고요. 그리고 외곽에서 이제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인기권의 마필이기 때문에 견제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자, 마필이 승부를 하는 데 있어서 견제가 있고 없고는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서는 이글스타가 직전에 준우승을 차지했었기 때문에 많은 인기는 아니다 하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이 서로 견제를 하는 대상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1번 게이트라는 게 게이트에 이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갇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1번마 이글스타를 가지고 최은경 기수가 좀 평소보다는 좀 빨리 전개를 하면 조금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타는 것처럼 그 뒤에서 올라오는 그림을 그린다면 저는 조금은 좀 어려운 승부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분명히 마필이 직전 모습을 보면 추입 탄력, 그러니까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고요. 거기에 이 최은경 기수 이런 스타일의 마필의 기승은 상당히 잘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이글스타, 3번마 아티스갈, 7번마 아트갤리, 8번마 그래핀킹 이렇게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데 마필 현장 컨디션에 따라서는 솔직히 7번마 아트켈리와 8번마 그래핀킹의 단방 승부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좀 단방을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경주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현장 컨디션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인기마들의 능력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경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별정 B형 18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등급의 1800m입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마필인 대부분 다 부진마 내지는 이제 기복마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상위군으로 진출해서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뭐 이런 마필들도 솔직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좀 정체기를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좀 아쉬움이 남는 마필도 좀 있기는 합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아마 이 1800m라는 전개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서울의 1700m와 전개가 좀 유사하기 때문에 선행마가 조금 유리합니다. 특히나 능력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마필들의 지금 혼전 경주다. 그러면 앞선을 장악하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게 상당히 유리한데 경주 거리 자체도 이제 앞선에 나갔을 때 좀 더 유리한 전개가 가능한 경주 거리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좀 유리해지는 마필이 3번마 히어로맨과 4번마 챔프고입니다. 뭐 이 마필이 이 두 마필이 막강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뭐 그런 마필들은 아니에요. 이번 경주 자체가 그렇게 순발력이 좋은 그런 마필들이 출전한 경주는 아닙니다. 근데 이 3번마 히어로맨이나 4번마 챔프고는 좀 앞선에 붙여서 좀 뛰는 마필인데 이 중에서 이 3번마 히어로맨은 계속 인기권의 마필이죠. 그러면서 계속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마필이고 이제 500km대에 좀 당당한 체구를 갖고 있는 마필인데 생각보다 좀 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치가 좀 있었던 마필인데 이제 국산마 5군에서 4세고 17전을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보여줄 걸음이 있거나 뭐 이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서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좀 선행을 갈 수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서광주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직전 경주에 비해서 이제 2km의 감량 이점을 안 왔다라는 거. 이 점이 좀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이 4번마 챔프고도 초반에 강하게 좀 선행 승부를 좀 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이번이 좀 승군전이거든요. 어쨌든 승군전에 대한 부담도 있다. 그리고 부담 중량도 올라갔다라는 거. 이런 점 때문에 챔프고도 초반에 승부는 좀 할 것으로는 보여지지만 마지막까지 좀 버티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뭐 최고 인기마가 될 마필이 10번마 그린파파고입니다. 이제 최은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직전 1600m 경주에서 이제 3착을 차지를 했는데 이 마필이 초반 데뷔 시절만 해도 상당히 좀 각광을 받았던 마필이에요. 근데 5군에 승군을 해서 좀 컨디션 저하를 보였었는데 최근에 좀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나와 있는 마필들이 국산마 5군의 뭐 강편성 마필들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마필의 상승세라든가 또 최은경 기수 요즘 상당히 좀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는 기수고 이 그린파파고는 뒤에서 이제 그 추입을 할 수 있는 탄력이 좋은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 흐름이 빠르지도 않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10번마 그린파파고의 입장에서는 좀 입상을 차지할 어떤 면에서는 우승까지도 노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인기마죠. 1번마 바벨 포세이돈. 자, 이 마필이 지금 일단 게이트에 2점을 안 왔습니다. 게이트에 2점을 안 왔고 전체적으로 이 마필은 좀 특징은 없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뭐 순발력이 강하거나 탄력이 좋거나 이런 거는 없는데 끈끈하게 띄워주는 마필이고 계속 아쉬운 승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게이트가 1번 게이트라는 거는 이점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부담 중량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이성재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이제 4.5kg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57이 됐기 때문에 결국 이 바벨 포세이돈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걸음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마지막까지 끈기 있게 승부를 좀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 9번마 킹비드도 어느 정도 좀 인기권에 좀 들어갈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이 마필은 솔직히 크게 특징이 있다 뭐 이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에서 좀 엉뚱하게 보는 마필은 2번마 다이아포스입니다. 자, 최근에 완전 바닥권에서 놀고 있는 마필이고 기승 기수도 신입 기수 이제 이용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번 경주가 부진마 경주고 그 중에서도 이 2번마 다이아포스는 인기권에서 좀 밀려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좀 끈끈하게 뛰는 그런 맛이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보다는 전개에 의해서 마지막에 막판 한 발을 좀 쓸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리고 어떤 견제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솔직히 이번 경주 어느 마필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경주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에 대한 과심보다는
좀 분산 배팅이 조금은 더 환수에 있어서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1번마 바벨 포세이돈, 2번마 다이아포스, 3번마 히어로맨, 10번마 그린 파파고, 이렇게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5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좀 혼돈도가 좀 높은 경주입니다. 높은 경주기는 한데, 저는 여기서 이 3번마 운주오션, 지금까지 4번을 나와서 이제 우승 2번, 3착 1번을 한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그 5월달 경주에서 1400m 경주에서 능력 부진이 나왔죠. 유현명 기수가 그때 기승을 하고 인기 1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능력 부진이 나왔는데, 주행 심사를 거쳐서 7월달 경주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경주에 능력 부진이 나왔던 마필이 우승을 차지했다. 자, 이것도 참 특이한 케이스죠. 그리고 나서 8월달 경주에서 이제 결국 승군전이었거든요. 승군전에서 3착을 차지하면서 이제 국산마 4군에서도 통할 수 있는 걸음이다를 보여줬습니다. 그때 경주도 상당히 그 흐름은 빨랐던 경주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조교시 모습을 보면 마필이 확 좀 달라진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이제 앞선 전개도 가능한 마필이고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을 때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마필입니다. 뭐 이런 마필을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마필 자체도 500km가 넘어가는 거고의 마필입니다. 아주 단단한 마필이고요. 향후 장래 발전 기대치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번 경주 이 3번마 운주오션이 입상에 좀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후차권은 상당히 오리무중입니다. 뭐 1번마 동부월드나 2번마 라운더 파이팅, 4번마 로드 투 V, 6번마 대오전설, 9번마 딜러블리퀸, 12번마 서기 포인트 등이 이제 호시탐탐 기회는 노릴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 중에서 이 2번마 라운더 파이팅, 상당히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퐁당퐁당의 마필이죠. 근데 좀 앞선을 나가면 조금 더 잘 뛰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순발력이 좋다라기보다는 좀 밀고 나오는 힘이 좀 강한 마필입니다. 이 머스킷맨의 자마들이 대부분 좀 이런 특징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주가 어떻게 풀리느냐인데, 솔직히 이번 경주가 그 앞선의 마필들이 그렇게 빠른 마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마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마 라운더 파이팅이 좀 출발 후 100m, 200m 지점에서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선행을 강타를 한다면 마지막까지 버틸 수도 있는데, 만약에 갇히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맥없이 무너지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4번마 로드 투 V는 승군 이후에 컨디션 저하를 보였던 마필이죠. 근데 직전 경주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마필이 계속해서 스타트가 안 됐던 마필이에요. 스타트 타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경주를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직전 경주에서는 이 로드 투 V가 기습선행을 나갔습니다. 인기도가 거의 뭐 바닥권의 마필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고배당의 주인공이 됐는데, 자, 이거를 완전히 마필의 변화로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글쎄요. 물론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라는 건 상당히 유리하기는 한데, 과연 이번에도 좀 직전 경주처럼 선행 트라이를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점이 좀 마음에 걸리고요. 6번마 대오전설은 뭐 이 마필에 속으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계속 인기 1, 2 마필이죠. 그러면서 계속 착수권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음엔 되겠지 하면서 경마 팬들의 마음을 좀 졸이게 하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기본적인 능력은 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이제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면 조금은 더 마지막에 끈기 있는 승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해 보이고요.
제가 좀 눈여겨봤던 마필이 최외곽에 있는 12번마 서기 포인트입니다. 그 1번 게이트에 있는 동부월드와 같이 2조 강영권 마방에서 출전을 시키고 있는데, 자,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때 여기가 한계가 아닐까,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형군에서는 좀 약편성이라면 언제든지 좀 통할 수 있는 거를 보일 수 있고요. 이번 경주처럼 혼전도가 높은 경주라면 이 서기 포인트에도 분명히 한 번의 기회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조교시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외곽 게이트에 있다라는 거, 그런 점에서 이게 싸움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뚫고 나오는 힘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1번 게이트에 있는 동부월드가 승군 이후에 좀 주춤하고는 있지만, 이마필도 게이트 2점을 안고 선행을 간다면 충분히 마지막까지도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동부월드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는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동부월드, 2번마 라운드 파이팅, 3번마 운조션, 6번마 대우전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6경주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9마필이 출전하는 오늘 부경 경마의 이제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이제 8월 7일 날 치러졌던 2등급 경주를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때의 그 상황을 잘 복기를 해봐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전체 9마필이 출전하고 있는데, 이 중에 1번마 리턴 오브 섭서디, 3번마 퀸 오브 더 월드, 그리고 6번마 바벨리트, 이 세 마필을 제외하고 나머지 6마필은 8월 7일 날 다 같이 뛰었었던 마필들입니다. 자, 이 제외되는 이 세 마필, 이 리턴 오브 섭서디나 퀸 오브 더 월드, 바벨리트, 저는 이 세 마필은 이 1200m 경주 거리에서 자력으로 이 나머지 6마필을 좀 넘어설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이 세 마필은 예상에서 제외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전 경주 같이 뛰었던 마필들 중에서 7번마 톱데이는 아무래도 이 2등급이 좀 한계로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마필도 제외하고요. 그러면 결국 2번마 부산항갈매기와 4번마 카피댓, 5번마 해피피버, 8번마 닥터패션, 9번마 온누리 질주, 이렇게 5마필이 남게 되는데, 경주 조건이 좀 좋아진 마필도 있고 나빠진 마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8월 7일 경주 우승을 차지했었던 이 9번마 온누리 질주, 이 마필이 이제 2등급에 승군한 이후에, 이 온누리 질주도 원래 좀 순발력이 상당히 좋았었던 마필이죠. 근데 2등급에 승군한 이후로 좀 앞선에 나가지를 못하면서 계속 바닥권에 머물렀었는데, 자, 직전 경주에서는 어쨌든 마지막에 힘을 내면서 멋있게 추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기 4위권인데도 불구하고 추입에 성공을 하면서 해피피버와 동반 입상을 함으로써 좀 고배당이 나왔는데, 자, 이번 경주의 부담 중량이 58, 직전 경주에 비해서 5kg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마필의 능력이 나머지 4마필에 비해서 월등하냐 하면 솔직히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직전 경주 대비했을 때 5kg가 올라갔다. 그럼 나머지 마필도 다 이런 조건이 됐다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를 않기 때문에 이 온누리 질주는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이 4번마 카피댓, 그리고 5번마 해피피버, 9번마 온누리 질주, 이 세 마필이 지금 레이팅 80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상을 하면 무조건 승군을 해야 돼요. 1등급으로 무조건 가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과연 어느 마필이, 어쨌든 뭐 1, 2, 3위는 정해지게 돼 있으니까 좀 최선을, 그러니까 마지막에 입상에 성공을 못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승을 하지 못할 것 같다면은 좀 승부를 회피할 가망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레이팅이 지금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좀 경주의 조건이 직전 경주에 비해서 좀 좋아졌다, 내지는
직전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는 마필이 8번마 닥터패션입니다. 자, 이 마필은 선행승부를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무조건 앞에 나가서 내질러 놓고 마지막에 버티기를 좀 노려야 되는 마필인데 8번마 닥터패션의 입장에서는 직전 경주에 비해서 일단 뭐 부담 중량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0.5kg 정도 내려간 거고요. 유연명 기수로 기수가 교체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나머지 마필들의 조건이 나빠졌다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닥터패션이 단독 선행으로 전체적으로 경주를 이끌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번마 부산항 갈매기도 직전 경주에 비해서 1.5의 부담 중량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53.5입니다. 거기에 직전에 7번 게이트인데 요번에 2번 게이트. 다시 말하면 앞선 승부가 가능한 게이트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직전 경주는 아무래도 2등급 이제 승군전이었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뭐 게이트에 이점도 않고 한 번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부담 없는 승부를 좀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제가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승부하는 말이죠. 4번마 카피댓. 이제 1등급 가야 됩니다. 이 마필이 1등급을 가서는 솔직히 크게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뭐 1등급을 가야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2등급에서 좀 퐁당퐁당의 능력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어쨌든 직전 경주에 비해서 조건이 좋아진 건 없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마필들의 조건이 나빠졌다라는 거고 이 5번마 해피피버가 직전 경주 비인기권의 마필인데 이제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저는 이 인기권의 마필들이 서로 견제를 하는 가운데 해피피버가 좀 어부지리성 이착을 차지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부담 중량도 이제 또 올라가서 58이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직전 경주만큼 그렇게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이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결국은 저는 직전 경주와 조금 다른 승부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2번마 부산항 갈매기, 4번마 카피댓, 8번마 닥터패션, 9번마 온누리 질주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가운데 자, 이 중에서도 저는 4번마 카피댓 이 마필이 좀 1등급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